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SX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돼서 문자로 또 추가적으로 문의가 많아요. 자, 제가 좀 실수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네요. 9월 1일, 그쵸? 요렇게 해서 했었는데, 29일 날, 요렇게 됐다. 이게 하루 차이에 대한 부분, 제가 물론 거래 정지된다라고 해서 이날 말씀드리긴 했는데, 날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요. 자, 거래 정지는 네, 맞습니다. 29일까지 거래됐다로 수정을 할게요. 자, 너무 민감하십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의 오늘 좀 진행 방식은 하나. 자, 이 기업은 누군가를 분명히 닮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업의 시세. 그리고 그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참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주주로 있는 머큐리라고 있어요. 머큐리. 자, 누구다? 사모펀드입니다. 자, 사모펀드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재무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경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나가기 위한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드릴까요? 머큐리는 지분을 팔기 위해서고 여기서도 팔았다. 자,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뭐다? 현재의 대표이사는 어떤 분이다? 과거에 비상장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키고, 두 번째 중령주를 작전. 자, 이 작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단기 주가 급등을 하기 위한 어떠한 재료들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킨 이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3일이죠. 9월 13일에 원래는 분할 상장하기로 돼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지연이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자, 여섯 번째로는 이 기업이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확정일은 정해졌어요. 그쵸? 자, 이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가 뭐 하는 기업입니까? 첫 번째, 상사기업이다. 자, 상사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한다고 하는 게 뭐죠? 니켈과 리튬. 이 두 가지를 광산권을 따내서 이쪽을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죠. 자, 상사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요?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금 포스코인터라는 기업이 있죠. 자, 이 포스코인터가 어떤 기업이냐면 과거의 대우인터입니다. 살짝 보고 가시죠. 자, 그렇죠. 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SX가 존속법인으로 남아 있을 거죠. 8대2로. 자, 앞뒤 없이 말씀드릴 건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SX 남아 있고 로지스트를 인적 분할한다. 그쵸? 대략 8대2. 러프하게 하나가 신규 상장되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포스코인터. 이게 무슨 기업이에요? 과거의 대우인터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그 장그래가 나왔던 서울역에 있는 상사기업. 미생이란 드라마를 주제로 했죠. 자, 수입과 수출을 담당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일정 부분에 공적 자금이 들어왔던 기업인데 누가 들어왔죠? 예,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사가죠. 그쵸? 누가? 포스코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표이사를 데려와서 어떤 부분을 했다? 자, 이 기업 우리가 지금 투자한 지 꽤나 됐고 5천원대 이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제 돈을 회수해야겠어 라고 합니다. 현재의 대표이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대표는 정말로 주가를 단기 급등시킨 이력이 있었죠. 가능합니다라고 하죠. 자, 그때 바로 STX와 포스코인터 이 두 개를 똑같이 추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포스코인터는 어떤 기업이에요? 상사기업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없다는 것이. 자, 테슬라라고 하는 업체는 아시죠?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의 40분의 1 정도의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하는 신생기업인 리비안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리비안이라고 하는 업체에 말이 꼬이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항상 중요하지만 파이팅 했었는데 힘내라 라고 해주세요. 자, 뭐 일정이 좀 바빠요. 뭐 포트폴리오 짜고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 하느라 목도 좀 쉬어 있는데, 자, 힘내라 하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포스코 인터가, 즉 대우인터가 포스코에 팔리면서 어떻게 되죠? 상사 기업이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40분의 1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리비안에 광물을 공급한 적이 있었다. 이 이슈예요. 자, 그러면 그게 사실 생산을 한 게 아니고 수입해서 납품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바로 2차 전지 광물주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주가의 상승은 정말 좋았다. 그쵸? 자, SX도 이 기업을 보면서 똑같은 기업을 찾아서 거래를 했는데, 자, 한 가지가 똑같은 게 뭐예요? 상사 기업이다.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망했던 기업이다. 대우도 무리한 경영을 하면서 망했고, STX도 무리한 경영을 하면서 망했죠. 실질적으로 대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STX는 뭐예요? STX 조선해양. 이게 2011년도에 상장 폐지됐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STX를 기억하셔서 뭐 댓글로 이게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아는데 너 이렇게 평가절하라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SX라는 사명을 놔둔 것 뿐이지 이 기업은 2천억도 채 되지 않은 기업이었다. 자, 대우 기업이 망했다고 했죠.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에 합병이 됐죠. 팔렸죠. 그리고 SX 페노션 하림이라는 닭고기 회사에 팔렸죠. 자, 두 번째 똑같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출한 적이 있었다라는 걸로 급등을 했죠. 자, 근데 이 STX도 우리도 니켈과 리튬 광산 채굴을 할 거예요. 이걸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까지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대주주의 지분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이 기업을 사겠다고 나타나야 돼. 그쵸? 근데 야, 우리 주가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다.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우리의 50% 지분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 누구 살 수 있는 사람 없니? 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하죠. 방법은 뭐다? 최대 거래량을 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신규 상장이죠. 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재무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했던 캐피탈이나 자본, 재무적 투자자들도 팔고 넘어가죠. 그쵸? 그리고 최대 거래량을 동반시키죠.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STX 이 대표는 이게 자산운용사에 와서 그대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거래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거래 정지가 되면 블럭딜 받아가세요. 미리 말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만 몰랐지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았다고 했죠. 자,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자, 얘네들은 어떤 현상을 발생시켰냐면 신규 상장을 시킬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머큐리라는 대주주가 물어봤어요. 인적 분할을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쁠 수 있지 않니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했던 말이 딱 하나죠. 방법이 없을까? 포스코라는 기업도 분할을 했다. 그리고 주가를 띄우지 않았냐.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대우인터가 포스코인터로 바뀐 걸 알겠냐. 그렇구나. 인적 분할, 정확히 분할 이슈를 등장시키죠. 자, 여기까지 다섯 번째 똑같죠. 즉 포스코인터가 했던 과거에 대우인터 사명이 했던 똑같은 역사와 태어난 것도 똑같고 망한 것도 똑같이, 그리고 주가를 급등시킨 요소도 똑같이, 탈출 요소도 똑같이 한 겁니다. 자, 자산운용사에 와서 다 이 부분을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시나리오는 됐다고 하는데, 자,
왜 주가가 오르면서 여기 한번 빠졌던 적이 있을까? 물론 머큐리의 50% 지분 중에서 4%의 지분을 매도한 게 바로 이 급락 요소인데 제가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했죠. 자, 지난 영상 보고 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STX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 있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자, 이날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죠. 자, 일단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 팩트만 좀 전달하는 정도로 하고요. 자, 살짝 들어볼게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상단에 나와 있는 8시 31분 오지스트 이때도 목소리가 피곤하네. 상장되는 주식을 준다. 사업부 자, 이날 급락 이후에 이날이죠. 종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날 매수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자료집을 보내드렸어요. 자, 그 자료집들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마 본인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라고 했죠. 만일에 본인들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만일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좀 내셔야 된다. 자,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률의 그림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또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13일을 잡지 말라고 했죠. 왜? 일반적인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는 건 한 달이 걸린다. 근데 13일을 고지했다는 것 자체는 자칫 바꿀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그쵸? 본인의 현금 스케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왜? 돈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일단은 완만하게 또는 수익을 내셔서 파셨을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어드렸으니까. 이 변동폭이 몇 프로예요? 56%. 근데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절대 42,000원을 넘을 순 없을 거예요 라고 했고, 대주주의 매도는 4%에서 멈출 것이다. 왜? 잡아요. 56%, 자 50%의 지분 중에서 4%밖에 팔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인적 분할하는 이유가 뭐다? 돈을 회수하고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요소인데, 이 짧은 시간에 공시가 뜨자마자 이렇게 급락을 하죠.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했죠. 오르죠. 다만 왜 42,000원이라는 주가를 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처음 시작을 했던 자산운용사에 왔던 가격이 4,200원이었습니다. 10배에 대한 법칙은 분명히 지켜내고 있다는 거. 자, 중요한 건 뭐다? 20년간의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봤어요. 정확히 17개 기업이 조 단위로 끝났고, 거래 직전에 1.1조 원에 끝났습니다. 2천억짜리가. 어떻게 됐다? 똑같은 방식의 10배 법칙을 추종하더라. 저희 연구소에 있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다 정리를 해봤어요. 정확히 일치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되는 날짜가 정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타임 스케줄대로, 현금에 대한 스케줄대로 행동하셔라 라고 했죠. 자, 지금도 늦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정해놨어요. 바쁘신 분들은 SX 변경, 상장 변경 이유, 날짜를 변경 이유, 그리고 확정일이 나왔습니다. 시초가 가격 전략 20년간의 자료 데이터. 요걸 보시게 되면 약간 놀라울 수도 있고요. 깜짝,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13일이라는 날짜를 고지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까지 100% 포스코인터와 SX, 그리고 금양 에코프로, 얘네들의 어떠한 리튬 가격을 분명히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거는 어떻다? 자기와 똑같이 태어나고 자란 애를 포스코인터로 했지만 에코프로와 금양이었다. 자, 에코프로만 한번 보고 갈게요. 언제부터 빠집니까? 보시게 되면, 그쵸? 이날을 정점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빠지죠. 왜 그럴까? 9월 1일부터 2차 전지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목이 좀 안 좋네요. 힘내라, 힘내라,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 업종이 빠지게 되면 수익을 내는 ETF 상품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주식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에 물량을 이렇게 쌓는 게 공매도라고 합니다. 빠진다에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한 1 정도의 힘으로 이 주가를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물량들을 계속 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걸 뚫기 위해서는 힘이 몇 배 필요합니까? 3배, 2배가 필요하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이 파는 사람만 존재하더라도 주가는 빠질 수가 있겠죠. 자, 왜 이런 말을 하더냐면 13이라는 주가,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흘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자, SX라는 종목이 여기까지만 거래를 정지시키고 왜 9월 1일부터에 대한 거래 정지를 13일까지 일단 잡아놨느냐라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거래가 재개되게 되면 뭐다? 8월 30일 날 에코프로가 정점을 찍고 9월 1일부터 밀리죠.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2차 전지 업종의 대장인 에코프로와 금양이라는 애들이 분명히 빠질 거다. 왜? ETF 펀드 인버스가 나오면 힘이 위로 갈 수 있는 힘이 제한적일 거니까.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말한 겁니다. 최고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13일 정도는 거래를 정지시켜 봅시다. 그리고 이달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 많이 빠진다. 2차전지, 금양 이런 게 빠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리튬을 다룬 애들이잖아요. 광산권을 가진 금양. 1조짜리의 광산권을 350억에 사왔다.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양극재. 결론은 얘네들을 모델로 했고 포스코 인터를 모델로 했으니 방법은 하나였지. 걔네들의 주가가 빠질 만큼 빠져서 혹시나 13일 안에 반등이 오게 되면 우리는 상장하면서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시초가에. 왜? 대주주는 시초가에서 무조건 기본적인 어떠한 물량을 팔 거거든. 빠져서 시작하는 그림을,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받아주는 개미들이 받아다 주는 거를 원했던 거야. 즉 이렇게 오르는 주식도 대주주가 오전부터 시초가에 매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폭을 둔화시키겠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건 뭐다? 2차전지 좋구나라고 해서 반등이 오면 쉽죠. 수급이 받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기간을 13일을 잡았던 거야. 만일에 그러면 더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냐? 더 빠진 다음 반등이 안 오더라도 어떻게 된다? 더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얘는 어차피 신사업이란 모멘텀으로 신규 상장주의 마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날 호재 이슈를 내겠지.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왜 날짜를 변경했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줄 알았다고. 근데 국제 시세의 광물 가격을 보시나요? 니켈 가격과 얘네들이 한다고 하는 뭐 인도네시아 채굴권, 리튬 가격이 지금 5일째 폭락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쉽게 폭락을 안 하는데 계속 폭락 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대량 생산국인데 10억짜리의 광산 채굴권을 경매에 걸었더니 얼마에 팔렸더라? 1,000억. 과열이죠. 이미 자, 우리 시장에서든 뭐든 수요와 공급 법칙이란 게 있죠. 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근데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파는 사람이 많아. 생산량이, 그쵸? 수요는 별로 없는데 가격은 다운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 팔기 시작하죠. 자, 얘네들은 겁이 난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금양과 에코프로, ETF 펀드만 생각을 하다가 광물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 이 머큐리는 반드시 시초가 상장일에 팔아야 돼. 전량을 팔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46% 남은 지분에서 적어도 6%의 지분을 시초가에 매도할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라고 했지? 블럭딜을 한다.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말씀드릴게. 지금 각 자산운용사를 섭외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몇 군데? 22군데를 알아봤는데 30군데까지 늘렸답니다. 어떻게? 자, 장 시작하는 가격을 당신네한테 얼마 몇 프로 싸게 줄 테니 파세요. 그리고 장 끝나서 가격에도 줄 테니 파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싸게 준다고 하니까. 왜 그런 방식을 취할까? 대주주가 장내에서 팔아버리면 손으로 어떻게 된다? 각 증권회사는
다 알아요. 왜 그럴까? 이 대주주의 지분도 어차피 법에 의해서 어떠한 증권사의 수량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제사무팀, 감사팀, 본부장 이런 애들은 다 알게 된다고. 자, 여기 STX 오늘 팔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시장에선 바로 알겠지. 왜? 어느 창구를 동원하고 있는 게 딱 드러나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지분을 다 줄이지도 못했는데 급락이 나와버리잖아. 그 리바운딩은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야 주가를 유지하겠지. 위에서 팔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시초가에 나눠준 거 자산운용사는 싸게 받았기 때문에 판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일부분을 장중에 판다. 장 끝나서는 어떻게 한다? 일부를 팔았습니다 라고 공시를 하겠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한테 바로 달려갑니다. 자, 지금 종가가 이렇게 됐는데 지분을 줄였으니까 한 16% 정도 더 가져가셔. 빠진 주가니 더 싸게 준다니 받아가죠. 다음날 또 때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최종 20% 지분은 놔둘 거예요. 왜? 자, 50% 지분, 1조짜리 기업을 50%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면 5천억을 줘야 되는데 그 누가 사겠냐고. 몸값을 낮춰서 나머지 팔고 20%만 가져가라고 하면 2천억 주고 인수할 수 있죠. 그 상대까지도 이미 찾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시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시나리오를 해요. 뭐 10만 원에서 시작한다. 뭐 그게 아니고 1번의 시나리오, 니켈 가격과 모든 걸 반영을 할 거라고. 왜? 그래야만 자산운용사에서도 이걸 받아가는 게 의미가 있겠다. 장중에 수익이 나겠다 할 테니까. 그 시초 가격이 딱 제가 제시했던 가격, 제가 정리해 놓은 가격 위에서 시작을 하면 무조건 파세요. 그리고 3번의 거래를 하세요. 3번. 그러면 최소 못해도 얼마 나온다? 그 변동성 플레이어로 추가적으로 80%가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거고요. 만일에 제가 시초가를 가격을 정해드린 이 가격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 무조건 추가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상단 가격을 정해드립니다. 뭘까? 그쵸. 장전에 블럭들했던 가격, 할인율. 그리고 장중에 파는 가격 이 부분 3번을 거래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 120% 정도 수익이 납니다. 자, 이 하루에 모든 게 달려 있고요. 그 시초 가격에 시작되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린 이유는 뭐냐? 만일에 이 가격에 그날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해버린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왜? 심리가 반영될 게 뻔하니까. 1번, 2번 시나리오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산운용사 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해서 20년 동안에 저희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러프하게만 얘기를 해줬어요.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대표도 알고 있고 42,000원이라는 넘을 수 없는 가격 제한을 했죠. 그쵸? 가격 조절을 했죠. 왜? 너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42,000원을 불렀던 게 42,000원 위에서 종가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산운용사에서 사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 모든 근거 다 제시해드립니다. 자, 요번에도 영상을 본 이제 후배가 형님 왜 이런 거 찍으세요라고 하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저희 연구소는 각각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 그리고 연기금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큰 자금의 몇십 조를 다루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개별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긴 외국인들도 포함되고 전 국민 단타대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절대 거기 소외받지 마시고 주말 동안 그리고 또 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동안 상당 부분 뭐 초조하실 겁니다.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사신 분은 반드시 30% 정도의 1억이 됐다고 하면 30% 정도의 현금을 대형주든 어떠한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6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만일에 이 부분이 상장이 되는 날을 다 적어놨는데 영상에 풀어놓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
이렇게 해서 별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 작전주라는 거는 굳이 따져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을 중형주, 대형주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가장 잘못 알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격을 보지 마시라. 왜 그럴까요? 가격을 보게 되면 36,000원. 자, 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근데 1,000원짜리 종목도 3조가 넘어갈 수 있고요. 이유는, 자, 주식 수가 많게 되면 자연스럽게 1,000원짜리 종목도 몇 조 단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을 보면서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거 2010년도로 돌아가서 사시지 마시라. 과거 STX가 어떤 기업이었는데 너네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냐. 지금 작전이 이루어졌다. 중형주를 어떻게 작전한.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 원 기업을 중대형주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코스피 거래소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1조 원에 있는 거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중소형주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하지 않고 3만 얼마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요거 버리십시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계신 분은 수익률을 극대화 시파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손실이 안 난 상태에서 나가거나 어떻게 대응하고 싶어서 지금 힘드시죠? 근데 여기서 보유하신 분 요번에 좀 문자 온 걸 봤더니 분명히 힘드시다 해서 제가 이거 알아내고 대주주 매도 끝났다. 단기 반등 이용해서 하세요. 다만 42,000원을 넘을 수 없으니 러프하게 4만원에 팔아라. 왜? 주가를 고봉으로 끝나게 되면 블록딜이나 시초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19점 몇 프로 올라갈 때 상한가 간다고 안 팔았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절대 딱 상장일 정확히 적어놨으니까요. 그날 반드시 큰 수익을 내고 나오십시오. 아시죠? 자, 그리고 승부는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 항상 1등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 그 안에서 또 나눴다고 했죠? 이걸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한 방의 심리가 크죠? 제2의 코프로, 제2의 금량.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시장의 동의를 얻으면서 올라갔다. 이해되시죠? 자, SX를 말하면서 왜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냐면 어떤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50만 원이 고평가입니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의 의견이 150만 원에 대한 환경, 이때 당시에는 리튬 값도 고공행진이었죠.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아니고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 거 봐라, 빠진다. 지금 빠지기 시작하지 않았냐? 그건 의미 없어요. 기우제입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에도 코로나라는 환경이 있었죠. 자, 난 그런 거 안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어떠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애널리스트가 하는 역할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 맞죠? 맞으면 맞다고 한번 해보시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이 7개월 동안 과거 코로나 시기 때 움직인 업종이 뭐가 있어요? 그쵸? 코로나 관련주죠. 음압병실 이런 건 제외하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마스크는 실적을 동반했죠. 엄청나게 폭등했죠. 그리고 잘 팔리고 진단키트 없어서 못 샀죠. 폭증했죠. 해외 수출 시즌 10배.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산업이었냐? 아니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해결해야 될 과제였고, 그쵸? 자, 그때 코로나 치료제의 백신은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치료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코로나에 모더나, 화이자 주가가 신고가를 갈 수 있었던 것도 그거죠. 7개월 동안의 시장의 산업을 테마로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사느냐 죽느냐, 치료를 해야 된다,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전 세계가 혈광이 돼 있었죠. 국가의 국책 과제이기도 했고. 근데 그걸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SX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축하는 드립니다. 다만 여기 제가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같은 분들 하도 제일 힘든 분들만 일단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사연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을 낸 적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차트를 보거나 오르는 종목만 보면서 거래를 하다 보니 종목만 보고 거래했다. 나중에야 이게 뭐하는 업종이었고 어디가 연관되어 있는 건지도 몰랐다. 운으로 단기 매매했더니 나머지 2번의 실수로 벌었던 것 이상으로 50%의 손실을 내더라. 이유 뭐다? 이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그쵸? 총을 가지 않고 나간다고 해봐요.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아웃이죠. 그 뜻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거와 시장, 자 예를 들면 제롬 파월이 최근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2%대 인플레이션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 올릴 수도 있어요 라고 하죠. 경계심을 가져야죠. JP 모건이라는 투자은행도 경고를 하죠. 신용도 강등할 수 있어. 경계심을 가져라. 중국은 뭐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헝다기업이 파산 신청했죠. 아우, 색깔이 너무 안 좋구나. 자, 경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마디 더 나오죠. 일주일 후 미국 실업률이 증가됐다. 아, 돈을 풀었던 거를 다시 환수하려 했으나 실업률이 증가돼서 이 같은 정책을 피면 어떻게? 경제가 침체가 될 수 있으니 당분간 플랫하게 옆으로 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아, 이제부터는 산업만 봐야 되는구나. 시장은 일단 패스했잖아. 단기적으로. 산업이 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 한번 볼까요?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전지, 100조의 시장, 그 다음에 반도체, 80조의 시장, 더 커졌죠. 그리고 바이오, 대략 90조의 시장. 그쵸? AI 반도체, 로봇 다 합쳐봐야 30조가 안 돼요. 중간에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잠깐 있었죠. 그러다 보니 2차 전지만 끌고 하던 시장에서 얘네들을 잠깐 조정을 있었던 적이 있었죠. 다만 이 초전도체 테마가 전부 합쳐서 10조가 안 됐죠. 잠깐 가는 과정이죠. 갑작스러운 테마군으로. 자, 지금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을 봅시다. AI 반도체의 선두회사가 뭡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열흘 전에 나왔던 이슈가 뭡니까? AI 칩 반도체, 인공지능, 그래픽 카드 쪽으로 신고가, 그 다음에 매출액은 사상 최대, 쭉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이슈를 보면서 우린 뭘 해야 된다? 아, 국내에 있는 AI 반도체 선정을 해야죠. 자, 그게 뭐였을까?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그게 바로 시장에서 산업을 바꾸는 요소다. 자, 한미반도체. 자, 급등했죠. 자, 보세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움직였어요? 그쵸? 맞습니다. 삼성전자까지도 움직여버리잖아요. 그쵸? 자, 6%.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6%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다만 이런 부분에서 반등은 뭐가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손해보면서 D램을 생산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나왔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산업을 이해하라고. 기업은 바뀐 게 있다 없다 없다. 산업이 열리면, 산업이란 표현을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은 돌밭 위에서 아니면 돌이 있는 운동장 위에서 축구를 했어. 힘들겠지. 근데 풀밭으로 넘어가는 환경, 산업 사이클이 발생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수월하잖아. 기업은 바뀐 게 없어도 선반영이 될 수 있다고.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도 이끌어낸 요소 중에 하나고. 이젠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 역시 자,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이쪽에 수혜가 되죠. 상한가를 가죠. 그리고 위에 머물러 있죠. 자, 이거는 바로 더 갈까 말까에 대한 부분은 뭘로 증명이 됐다? 3일 전에 엔비디아의 대주주인 잭슨왕이 주식의 일부를 팔았다. 122배 수익. 그래서 까리까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구글과 알파벳이 신고가를 가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얘네들 보면서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왜? 구글은 뭐예요? 유튜브죠. 유튜브가 뭐 하는 기업이죠? 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기능. AI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알파벳, 알파고. 과거에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에서 이긴 인공지능이죠. 아하, 얘도 AI 반도체 엔비디아, 얘도 AI. 그럼 국내에서는 AI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확산을 일으켜야지. 그리고 테슬라라는 애가 자율주행 이야기를 꺼내오지. 이 3박자를 보면서 어쨌든 자율 로봇이구나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게임의 룰을 세분화시킬 수 있지. 그러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대주주로 있지. 뉴로메카, 그쵸? 협동 로봇, 두산, 똑같은 사실이에요. 이건 6개월 전부터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 그래도 오르잖아. 왜? 산업 때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만 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국내 글로벌에 있는 전 세계가 원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되면 산업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거든. 로봇. 그쵸? 여기에 이제 향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테마는 챗봇. 그쵸? 음성 인식. 그쵸? 자, 뭐 SPG, 감속기. 여기서부터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 축제는 즐겨야지. 신호를 줬을까 안 줬을까? 주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STX라는 종목을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축하는 드립니다만 다시는 향후에는 살 때 STX가 뭐 한다더라는 기사를 보고 사면 안 된다고. 적절하게 보스코인터와 이런 그림이었고 이렇고 물론 정보에서 뒤처지는 부분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돈 필요한 날짜가 분명히 13일이었는데 돈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재무적인 부분을 누군가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시나리오들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렸죠. 13일이 연장될 수도 있고 광물석 가격과 에코프로의 주가를 반영을 해서 바뀔 수 있다. 가격은 42,000원을 넘길 수가 없다. 왜? 그러면 분할 상장에서 블록들이 안 되니까. 여기서 주식을 더 팔질 않을 거다. 이유는 뭐다? 더 팔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거고 분할 상장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 그쵸? 대표이사부터 포스코인터를 닮아간다. 똑같이 행동한다. 자, 틀린 거 있습니까? 100% 하죠. 이거를 다 판단할 줄 알게 되면 실수를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처럼 행동했다고 하면 수익이 나더라도 어떻게? 퇴사 요인이 돼요. 왜 그럴까? 내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이 타임 스케줄을 잡고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의 업종의 순환 매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1년 단위의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게 펀드 매니저인데 자, 어떻게 된다?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쉬는 과정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인공지능 AI 로봇 뻔히 보이는 선수들은 그리고 또 뭔 테마가 있었습니까? 2차 조정받을 때 반도체 있었죠? 아니죠. 반도체 다음에 인공지능이었죠. 최근엔 자, 바이오라는 테마가 움직인 거 아시죠? 오늘은 바이오가 움직였죠. 시가총액. 왜? 둘이 조정을 받고 주가가 상단에 있으니 학회라는 게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회가 남아있으니 나도 코스닥의 한 일부분이야 라고 해서 없던 게 아니죠. 얘네들이 움직인 게 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연구하는 애예요. 피하 지방에 이렇게 주사 놓는 애들인데 기술 이전 있었고 이것도 코스닥을 이끌었던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다. 이 사이클을 만일에 펀드 매니저라고 했으면 저라고 했으면 성과평가에선 큰 오류인 겁니다. 왜? 이 구간과 로봇에 대한 자 봅시다. 몇 조짜리 5, 6조짜리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몇 프로? 2배 올랐죠.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이 변한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 투자했다 해서 6배 오른 건 과거 얘기고, 그쵸? 이때는 왜 올랐지? 2차 전지의 빈 공간, 2차 전지가 조정받았을 때지, 그때 이쪽으로 살짝 넘어왔지. 그쵸? 이때 다시 걔네들이 조정을 받고, 구글과 알파벳 AI 반도체 힘을 받아서 간 거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회 비용을 잃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일에 여기에 거래가 정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다른 종목들의 업종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데 왜 1년 내내 시장이 좋지는 않잖아. 때로는 한 번의 이 계절 시즌에 의해서 비수기를 대비하는 것도 펀드 매니저든 투자의 한 영역이라고. 쉴 때는 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마냥 어떠한 시장의 큰 테마군이 휩쓸어가는 이런 변동성 그리고 업종 플레이의 장에서 순환매의 장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나에 대한 손실, 기회비용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렵죠. STX 요거 하나만 승부내고 주식을 그만하실 분이면 상관없어요. 다만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이 정도의 과정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 자료 STX 변경 상정일 그리고 20년 동안의 주가 데이터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났지만 다만 사람이라는 게 이 뭐랄까 센치라는 게 작용하죠. 증권용어로 심리 즉 시초가에 대한 상단에 500원 100원을 1000원을 더 넘어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타자가 1000원을 좀 안 제시해서 그럴까봐 제가 이 텔레그램방 링크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텔레그램방은 어떠한 좋은 정보 그리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다루진 않아요. 물론 시장에 나오는 어떠한 뭐 초전도체, 뭐 바이오, 레인보우, 뭐 어떠한 이런 게 나올 때 특징적인 사실 시장에 나오는 것보다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는 빨리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HTS나 기사로 읽는 시간보다는 좀 빨리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왜냐하면 이런 기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HTS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펀드 매니저의 기업 탐방 내용과 그들과의 친분, 이것도 하나의 인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사잖아요. 이런 것들 바로바로 올리 들으면서 오늘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3% 정도 오를 때 제가 말씀드리고 단기 거래 하셔라 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다? 이걸 안 파시는 분들 있죠. 왜? 이걸 손실 나셨던 분들한테 이날에 대한 거래가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은 3% 정도에 말렸다. 그렇죠? 근데 안 판다는 거야. 3%. 현재 3%. 근데 중요한 건 미리 이 기사가 빨리 나올 때 제가 시장보다 3, 4분 빨리 받으니까 팔아라. 단기적인 이슈다. 왜? 얘도 리튬을 생산한다고 하는 거고 몰디브젠이라고 해서 똑같은 광물인데 결국은 시장의 업종이 안 좋아지니 작은 종목을 한번 단기적으로 기사 내면서 띄운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장일 다 적어놨고요. 가격 전략 적어놨어요. 상단선, 하단선. 시초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세 번의 거래를 위에서 하느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변동성 거래를 하느냐 차이예요. 결국은 그날 한 번으로 80%에서 120%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집중하십시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X. 그 다음에 별표. 아, 이것도 자꾸 저한테 이상하게 이거 막 수천 건이 오게 되면 통신사 AI가 또 겁이 나와요. 자꾸 바꾸는데. 자, 합시다. SX. 자, 오늘은 이렇게 느낌표 하시죠. 자, 아니다. STX. 그리고 웃음표로 하시죠. 아시죠? 자, SX 웃음표. 이렇게 보내주세요. 제가 자료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텔레그램방 링크는 다만, 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통신사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했죠. 저희 연구소는. 자, 중요한 거는 AI가 보내지, 제가 어떻게 손으로 하나하나 보내겠습니까? 저한테 SX 웃음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또 문자를 2개를 보내든 합쳐서 보내게 되면 통신사 AI가 스팸 처리합니다. 자, SX 반드시 받아가시고 웃음 처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텔레는 주변 지인한테 좀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링크 주소는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건 뭐 통신사에서 워낙 까다롭게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AI가 요새는 뭐 다 합니다. 예, 이거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STX에 대한 가격 전략과 그동안의 분할 상장에 대한 의도, 그리고 13일에서 왜 연기 상장, 연장 상장이 돼 있는가, 그리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되고 1번과 2번의 시나리오를 정확히 말씀드렸죠. 가격이 달라지면 바로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가격을 넘을 수 없었던 이유, 왜 제가 여기 사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13일 상장을 연기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해되셨나요? 자,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수익률 극대화하십시오. 여기서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30%의 현금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30%의 현금이 여러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수익 80%를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가정을 잡아보신 거예요. 결국은 100% 20년간의 데이터는 그렇게 움직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주주는 어떻게 하고 있다? 철광석 가격, 즉 니켈과 광물의 가격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자사운용사를 다니면서 할인가, 즉 싸게 줄 테니 시초가에 받아갈 사람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두 가지의 전략, 그렇죠? 첫 번째 뭐다? 머큐리는 재무적 투자자고 주식을 팔려고 온 거다. 이해되셨나요? 중형주입니다. 중소형주예요. 코스피에서. 아시죠? 이걸 갖다가 또 STX 과거 2010년도에 살지 마세요. 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업종을 보고 산업을 보고 시장을 보게 되면 내가 자칫 잘못 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손실이죠. 여기 보면 또 손실일 거야. 실수했구나. 인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항상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마라.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손실률을 일단 0으로 만들면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왜? 시장이 어떤 환경인가? 산업이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는가? 세 번째, 자, 한번 예를 들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손실률을 0, 2배, 4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2차 전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뉘죠. 리튬도 또 나뉘죠.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어느 리튬을 시장에서 원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런 솔팅, 이 선별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확률을 99%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1000억을 운용했던 저도 2000억의 수익은 기본으로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기민하게 행동할 수 있잖아. 그쵸? 큰 자금을 이루는 저도 그렇게 했는데 10억 내외의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못한다? 안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장을 보고 다시 한번 산업을 보고 업종을 구분해서, 그게 만일에 2차인지라도 썰팅,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3배, 여기까지면 10배.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가, 클릴룸, 전공정, 후공정, 펜리스, 파운드리. 아니죠. 그 세부적인 부분에 어떠한 반도체, 아까 AI 반도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반도체라고 다 가지 않는다고.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겁니다.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같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시장이 빠지고 조정을 받으면 진짜 얘네만 들어간다. 그거 경험 못 하셨나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표현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든 수익률 게임은 시장의 법칙으로 뭘 알아야 된다? 10%가 빠졌다가 보합도 10% 수익이고요. 상승을 10% 하는 종목을 20%까지 올랐을 때 파는 것도 10% 올랐다는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다? 무조건 위로 가는 수익률만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알고, 아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의 상승 각도가 가장 컸었고 반절 정도를 회수했으니 여기서 여기 각도가 더 크구나. 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게임의 룰을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항상 위로 가는 것만 더 가면 좋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식 타짜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거에 제가 주식 타짜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시장의 의견과 사이클과 산업, 업종이 바뀌게 되면 수능을 하는 겁니다. 그쵸? 시장이라는 거는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산업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왜? 그게 바로 시장의 의견이고 트렌드고 시장이 나아갈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거는 우리가 만일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백 청바지가 유행했다고 해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행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만 20년이 지난 백 청바지가 유행하게 되면 입으면 셀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에는 미인대가 형성이 되는 거다. 다만 이 미인대라는 걸 나쁘게 해석하게 되면 내가 잘났다라는 거에 포함을 하는 삐죽삐죽이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99%가 뭐다? 못해서 그렇다. 시장의 변동성을 느끼고 색깔을 인식해서 업종의 순환매를 이용해서 반도체, AI 이렇게 2차 전지 조정 흐름을 타고 그리고 다시 현재 바이오 이런 사박자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꼭 고점에 팔고 저점에 진입을 안 해도 돼요. 벌써 장이 끝났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본적인 흐름이 3배 이상의 수익은 나더라. 이해되셨죠? 합리적으로 합시다. 자, STX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되 정말 큰 수익을 12월 24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 직전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걸 한번 해보시죠. 단 특급 종목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사이클, 산업의 사이클 이 부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다시 솔팅을 해낼게요. 어차피 자 거기서 내 몸이 유지 그쪽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의 시류를 내가 몸으로 받아내지 않아도 된다. 아시죠? 자, 멋진 말 한번 하고 마주했어요. 자, 파도를 움직이는 건 뭡니까? 바람이죠. 그 바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자연이 주는 거죠. 우리는 자연을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전반적으로 오늘은 습기가 있구나. 오늘은 비가 올 것 같구나. 피할 땐 피하자 이거고. 괜찮은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바람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몸을 같이 하게 되면 설령적으로 파도가 너무 센 상황에서는 굳이 파도 위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되나요? 잠시 파도 아래 가서 쉬는 것도 투자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순응하자는 말을 말씀드리면서 1부터 10까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한번 반성하고 그리고 이 종목은 반드시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한번 부자 한번 내보시죠. 주식타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필승의 전략. 자, 필승이라고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시죠.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